국가원이 재산세가 공개됐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은 평균 16%의 인상률을 보여 주민들의 부담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미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79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총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교회 도시 한 주택에서 팔레스타인계 6세 소년을 흉기로 살해하고 소년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70대 집주인이 법정에 섰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집중보도 오늘 이 시간에는 메디케어 신규 등록 및 플랜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시중에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는 인공 눈물 26개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로즈몬트 소재 하얏트 리전스 오헤어 시카고에서 내달 열릴 예정이었던 팔레스타인을 위한 미국 무슬림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호텔 측은 외부 위협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국인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반대율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 세력의 결집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에 나섭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행인을 폭행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린 한 소년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명문대로 꼽히는 코넬 대학교의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에 유대인 위협 예고가 올라와 유대인 식당이 있는 건물 사용이 자제됐습니다. 미 사상 처음으로 빅토리 자동차 업체 동시 파업을 이끈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6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된 서머타임제가 내달 5일 해제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말을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가원이 재산세가 공개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평균 16%의 인상률을 보여 주민들의 부담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가원이 재무관실은 자체 웹사이트에 2022년 하반기 재산세를 올렸는데요. 주민들은 주소나 핀을 이용해 본인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택의 재산세 부과 내역을 확인한 결과 16%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곳이 다수였는데요. 최고 80%의 인상률을 보인 곳도 있습니다. 이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국가원이 전역에서 130만 명의 주택 소유자와 9만 4천 명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금이 9억 900만 달러에서 176억 달러로 늘었는데요. 시카고 지역의 경우 2023년 재산세가 약 3% 증가한 반면 남부 교외 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평균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스애비뉴 북쪽의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더 가중된 부담이 미칠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한편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는 12월 초부터 각 가정에 배달됩니다. 세금 납부는 12월 말까지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미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79명이 다쳤습니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일요일 사이에만 13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4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한 총기 사건을 난사로 분류해 집계한 결과 지난 28일 토요일 텍사스주 텍사케나에서는 총기 난사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죠. 현재 경찰은 두 남성 사이에서 주먹 싸움이 발생한 가운데 최소 2명이 총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합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서는 29일에 열린 할로윈 파티장에서 총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죠. 용의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또한 시카고에서도 총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건은 토요일에 발생한 것으로 한 차량이 거리에 모여있던 집단을 향해 총격을 가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고, 또 다른 사건은 할로윈 파티에서 발생했는데 최소 15명이 총에 맞아 이 중에 2명이 위급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파티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16살에서 21살 사이의 미성년자와 청년 10여 명이 부상했는데요. 캔사스주 다지시티에 위치한 술집에서도 총기 난사가 발생해 남성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으로 보도됩니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이후 오클라호마에서 체포됐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한꺼번에 4명 이상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이 올해 3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06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24건의 대량 살인으로 총 2,41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도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범인을 제외하고 한 번에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총기 난사 살인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AP와 USA Today 또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지난 25일까지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은 총 450건으로 이는 모든 유형의 대규모 살인 사건 중에 79%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35건의 총기 난사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교회 도시 한 주택에서 팔레스타인계 6세 소년을 흉기로 살해하고 소년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70대 집주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조세프 추바는 30일 어제 남서 교회 도시 졸리엣의 윌 카우니 법원에 출두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추바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매우 민감해진 상태로 무슬림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죠. 다만 추바의 민족적 정체성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추바는 지난주 1급 살인, 살인 미수, 폭행, 증오범죄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이날 첫 심리를 마친 건데요. 이날 심리를 맡은 데이비드 칼슨 판사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내년 1월 8일까지 추바를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샤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추바의 국선 변호인은 그가 공군 예비역에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을 들어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한편 이번 사건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 후 미국 내 무슬림과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에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증오와 편견이 촉발한 범죄라며 연방 차원에서 별도의 증오범죄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메디케어 등록 기간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12월 7일까지 거의 8주간 계속 실시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기간 중에 자신들의 건강이나 재정 상태에 알맞은 보험사 또는 플랜을 선택 변경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보험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마감일까지 맨 마지막에 선택한 보험이 내년 1년간 가입자의 건강을 지켜줄 플랜이 되는 거죠. 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1년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딱 한 차례만 선택한 보험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보험과 플랜 선택,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보험은 무엇을 더 주고 또 어떤 플랜은 어떤 혜택을 더 주는 등 현재 시판되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C 보험은 매우 다양하고 혜택도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메디케어 신규 등록 및 플랜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기간 동안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파트 A와 파트 B 가입자는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와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파트 D 약보험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파트 C 플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상화 보험사입니다.
메디케어 보험은 65세 때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청하시는 기간은 65세 나이 되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개월, 뒤로 3개월. 가령 예를 들자면 7월 생일이신 분은 7월을 빼고 그 앞에 3개월, 6, 5, 4, 4월 1일부터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7월 1일부터 보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늦게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7월이 지나고 나서 3개월이 또 있습니다. 8, 9, 10.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반드시 조인을 하셔야지 메디케어가 아무 문제 없이 시작이 되고요. 만약에 이 기간을 놓치시게 되면은 그 다음 해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메디케어는 파트 A와 파트 B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 A는 65세가 되시면 자동으로 나와요. 파트 B인 경우에는 꼭 가입자가 신청을 해야지만이 가능해요. 그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7개월간의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놓치시게 되시는 분들께서는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오픈 에노먼 피리드라 그래서 그 기간을 이용하시게 되면은요, 그 가입한 그 달 다음 달부터 메디케어 파트 B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셔가지고 보조보험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보조보험은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플랜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보험이 다 파트 A, B가 함께 있어야지 가능한 그런 보험들입니다. 메디케어 소유자들은 처방약 구입 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약보험을 파트 D라 그래요. 근데 보통 프리션 드러그 플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약보험은 법으로 미국에 계신 메디케어 수혜자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하시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면은요,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 벌금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고 기간이 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전국 평균 약보험료의 1%를 벌금으로 부과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2024년도, 2023년도 이 플랜의 대부분 그 평균 가격이 34불, 70불 정도, 40불에서 7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가격의 1%니까 약 36전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보험을 가입한 그 시점부터 그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끝나는 거는 사망하시거나 아니면은 메디케이드를 수령할 때까지 그 벌금은 계속 부과가 됩니다.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이란 무엇일까요? 파트 C는 파트 A와 B를 더한 모양입니다. 이 파트 C, 보통 저희들이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이 플랜은 주로 파트 D, 약보험을 함께 집어넣어서 합쳐서 C 플러스 D 모양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줄여서 저희들이 MAPD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Plan의 준말로 MAPD, 파트 C 플랜, 아니면은 이게 뭐 어떤 분들은 공짜 플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짜라는 건 아니고요. 메디케어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거기서 지불하는 그 금액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가입한 그 회사에서 수령해 가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보험을 가입하시면은 파트 D 약보험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약보험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파트 C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커버하며 플랜에 따라 파트 D와 안과, 치과, 보청기, 청력검사 등의 추가 혜택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메디케어 서플리멘탈 플랜하고 좀 다른 모양인데, 서플리멘탈 플랜은 오리지널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메디칼만 커버가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메디칼,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 방문할 때는 전혀 어떤 돈을 내지도 않거나 아니면 약간의 플랜 G인 경우에는 파트 B 디덕터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올해 2023년도는 226불이지만 내년에는 그게 240불로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그 파트 B 디덕터블만 지불하시면 되는 플랜인데 기타 등등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데 그에 반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기존의 메디칼 플랜 플러스 거기에 약보험이 들어갔고 기타 베네핏으로 치과 아니면은 뭐 안경, 그밖에 보청기 그리고 헬스클럽과 같은 그런 베네핏을 드립니다. 이 베네핏들은 각 회사마다 모양이 다 다르고 금액이 다 다르고 보조하는 그런 형태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필요하신 플랜들을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편 11월 1일 내일부터 신청받는 65세 미만 개인보험의 마감일은
내년 1월 15일입니다. 이 기간 신청해야 기존 갖고 있던 플랜에서 다른 플랜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12월 15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 1월 1일부터 보험 변경이 적용됩니다. 단 12월 16일 이후 보험 가입 시 2월 1일자로 변경됩니다. 끝으로 박보험사는 각 보험의 변경 적기에 대해 메디케어는 11월, 오바마케어로 포함한 일반 보험은 12월 상황에 따라 변경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실수를 최소화하고 플랜을 분석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박보험사의 설명입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시중에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는 인공 눈물 26개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요. FDA는 사용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아져 시력 저하 또는 상실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직 FDA의 이들 제품으로 인한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FDA 조사관들이 제작 공장 내 생산시설의 위생 점검을 한 결과 박테리아 양성 반응을 검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제품은 6개 브랜드로 CVS와 카디널 헬스, 럭비, 라이트에이드, 타겟과 벨로시리 퍼머에서 판매됩니다. 로즈몬트 소재 하얏트 리전스 오헤어 시카고에서 4달 열릴 예정이었던 팔레스타인을 위한 미국 무슬림 대회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호텔 측은 외부 위협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호텔은 지난 29일 밤 성명을 발표해 취소 사실을 알렸죠. 로즈몬트 호텔 측은 이 행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성명에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고객과 동료의 안전과 복지라며 전 세계적으로 위협과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로 인해 호텔 투숙객과 동료, 지역사회 안전과 보안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단체 지도자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인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반대율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네이션이 선거 전문 웹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HQ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바이든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다소 또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 또는 강하게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44%에 그쳤는데요. 한편 내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 세력의 결집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에 나섭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15주년을 맞아 오바마 월드 베테랑들이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시카고에서 첫 공식 재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2008년과 2012년 전국의 오바마 대선 재선본부에서 일한 선거 참모들과 백악관 비서진, 오바마 재단 직원들까지 최대 2,500명이 모일 것으로 오바마 재단 측은 기대했습니다. 지난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된 서머타임제가 내달 5일 해제됩니다. 2005년 에너지정책법에 따라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총 34주간 시행됩니다. 종료일 시계로 오전 2시에서 오전 1시로 1시간 뒤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1시간 더 잘 수 있지만 어둠이 더 일찍 찾아오기 때문에 낮 시간은 그만큼 더 짧아집니다. 서머타임 해제에 따라 시카고와 한국 시간 차이는 현재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1시간 늘어납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애틀란타 등 동부 지역의 주요 도시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도시와 한국 간의 시차는 각각 14시간, 17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내년 서머타임도 예정대로라면 내년 3월에 시작됩니다. 다만 2024년에는 윤년으로 인해 서머타임은 3월 10일 시작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춥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50에서 60% 찬스의 눈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간간히 약한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7도, 밤 최저 27도, 완연한 겨울 날씨 보이겠고요. 수요일은 내일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 속에 최고 기온 45도, 밤 최저 23도로 추운 날씨는 계속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4도, 습도는 75%, 바람은 남서풍이 1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지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쿠쇼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